안녕하십니까. 지금 법원에 오늘 충격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불법적인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냐? 법원이 그 역사를 바꾸려는 이런 게 공작을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법원이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바꾼다. 이거는 사법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겁니다. 법원은요, 마음대로 모든 걸 판결하는 게 아니고, 법원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률적인 쟁송, 법률적으로 딱 답이 나오는 법률적인 쟁송만 소송의 대상을 한다고 명확하게 그 한계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순신하고 원규이가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걸 재판을 걸면요, 이거는 법원에서는 각하식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혜경이하고 김부선이가 누가 예쁘냐 이렇게 재판을 걸어도 이게 각하식입니다. 이거 법률적 쟁송 아니잖아요. 김부선이가 예쁜지 김혜경이가 예쁜지 이거는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고등법원이 형사 7부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했잖아요. 이걸 재심을 새로 재판하겠다. 재심을 개시한다. 이런 판결이 결정이 나온 겁니다. 유족들이 김재규가 억울하다. 김재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고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죠. 제명은 내란 목적 살인이다. 이게 내란이야. 내란이라는 게 아무데나 쓰는데 현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암살하는 게 이거는 국가기관을 완전히 없애는 거지. 대통령이 국가기관이잖아. 살해해버렸잖아. 예를 들어 우원식이나 국회의원들 집단 살해하면 이건 내란이야. 이건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김재규는 내란이 저는 맞다 보는 거예요. 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시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이다. 살인은 분명하고 자기는 정당 방위, 긴급피난 이런 걸 주장했었죠. 재판할 때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해한다. 이거는 정당 방위나 긴급피난이 안 되고요. 그러고 자기가 실제 민주주의자입니까?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그때 차지철이하고 경호실장 엄청난 알력 갈등이 있어서 차지철이 암살하면서 같이 대통령까지 시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다시 재판하는데 이재원 판사가 다시 재판하는 이유가 뭐냐? 와, 이게 황당합니다. 다시 재판하는 이유가 11.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판사입니까? 이게 판사냐고요?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11.6의 재평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한다. 재심을 한다. 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법조인으로 재심 사유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재심 사유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은. 법에 보면 7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 7가지 재심 사유가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호. 1호는 원판결에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된 게 확정된다. 그러니까 그때 김재규 재판할 때 그때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가 돼 있다. 이럴 때는 재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위조나 변조된 증거로 유죄를 했으니까 그건 재심해 줘야 돼. 그런데 김재규 재판에
위변조된 증거가 뭔지 특정도 못하고 뭐가 위변조됐냐고. 그것도 안 밝히잖아. 그냥 역사적인 재평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잖아. 이게 이런 해당이 안 되죠. 위변조된 증거물이 자기들이 안 밝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정언이나 감정이 허위. 그렇죠. 위정해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근데 그때 누가 위정했냐고. 김재규 재판에. 위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고로 해서 재판인데 무고가 유죄됐다. 그렇죠. 이거는 무고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원판결이 증거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 확정재판에서.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 어떤 재판을 근거로 했는데 근데 그 원래 근거로 한 재판이 무효가 됐다. 변경되면 이러면 그건 재심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해서 판결했는데 그 앞에 근거가 된 판결이 변경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사유입니다. 원래 이게 무죄나 이런 경우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 신규성과 명백성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5.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이 재판하고 나서 만약에 유죄가 됐는데 근데 그게 무죄가 될 수 있는 신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명백하다. 그만 보면 이게 명백하게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신규성과 명백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근데 유죄받은 놈만 그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무죄받은 놈은 재심에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권순일이 로비에가 무죄를 받았잖아. 이거는 또 이게 권순일이가 김만배한테 비타오백 받아가지고 해도 이게 무죄받은 놈은 끝이야. 일사부절이.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 증거 놓으면 재심이 돼. 근데 무죄가 유죄 증거 놓으면 또 재심이 안 돼. 법이 이래요. 피고인이 왕이야. 피고인이 왕. 이게 5호고요. 그 다음 6호부터는 볼 필요도 없지. 6, 7호는 뭐냐. 6, 7호는 이게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했는데 상표권이 무효가 됐다. 이거는 해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7번째는 이제 판사나 검사가 뇌물 받은 뭐가 재판했는데 형이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 예를 들어 판사가 뇌물 받아 처먹고 이게 유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재심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법에는 7가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재심 사유가. 이거 외에는 안 돼. 자, 이재군 판사. 여기에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니까 재심한다. 이게 어디냐 말이야. 당신이 판사냐고. 와, 이런 이게 판사가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이게 누가 믿겠느냐고. 이재권 판사. 당신이 법 위에 있냐고. 판사가 박정희는 독재자니까 김재규가 시해한 건 이게 정당방위다. 무죄다. 이러려고 하나? 이러려고 하느냐고. 제 말은 전 국민이 똑똑히 다 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79년인가 그래. 제가 70년생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합천에서 시골에. 그래서 이제 대표로 제가 면사무소에 조문을 가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야, 이게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초등학생인데 제가 엉엉 울은 기억이 나요. 난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똑바르게 다 보는 데서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형장에 있을로 김재규가 요즘 같으면 이게 사형이 없지만 그때는 사형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사형이 됐다고. 제명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야. 이게 가중되거든. 일반 살인은 이제 5년 이상 사형 무기 이래 돼 있지만 내란 목적하면 이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런 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란 수개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잖아. 내란 우두머리. 옛날에는 내란 수개라는 말 썼거든요. 근데 법률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게 바꾸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이게 바꾼 거거든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게 법률적인 쟁송이 아니잖아. 역사적인 평가는. 거기다가 재심 사유가 7개 중에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재심을 받아줬다. 이게 도저히 판사가 납득이 안 돼서 이건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이놈이 또 우리 법 아니야? 우리 법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공개된 60명, 훨씬 좀 더 있을 거예요. 공개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법연구의 우두머리들은요, 회장이나 임원들 우두머리들은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일단 60명이 공개가 됐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60명의 실명이 우리법연구에 공개가 돼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정계선, 마한영 막 이렇게 다 논다 이 말이에요. 문영배 이런 자들이 이미선이는 국제인권법 연구인데 그 우리법 똑같은 거예요. 우리법이 국제인권법 연구로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명단을 이게 60명의 명단을 우두머리들만 우리법 연구에 이재권 판사 우리법 연구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이재권 판사 우리법 연구에 이라니까 딱 우리법 연구에 소속 법조인 명단하면서 이게 블로그 딱 뜨잖아요. 여기 60명이 뜨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딱 있잖아요. 바로 근데 이재권 2010년에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였네. 이러니 행정법원이 좌파 소굴이지. 2010년에 행정법원 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권. 동명이인은 아니죠. 양력을 보면 이게 알잖아요. 즉 고등법원이 행정사건 하거든요. 이재권. 동명이인이면 이게 동명이인 해봐. 이재권이라는 이름이 흔하냐고 판사에. 그렇게 받아준 게 맞잖아요. 이재권 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우리법 연구에. 그리고 이제 이재권 여기 양력을 또 치보면요. 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권. 이상하게 판사인데 또 나무위키까지 있네. 와, 또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은 나무위키도 나와요. 전 나오지만. 이재권 1969년생. 저보다 한 살 많네요. 69년.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게 전부 보세요. 이게 김명수 때 뭐 했는지. 김명수 때 2020년 김명수 때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러면서 또는 2021년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제도하는 거 보면 이게 김명수 과가 맞다 말이죠. 김명수 과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력을 보니까 제주 출신이네. 제주도 서귀포시. 그리고 이제 제주 제일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연수원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 동기네요. 23기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23기. 그러면서 저 양력을 봤더니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딱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법 연구회 2010년 명단에 이재권 갈로에가 서울행정법원 판사 딱이 양력에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재권 나오잖아요.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밝혀보라고. 동명이인이 저는 100% 아니라 봅니다. 100% 아니라고. 제가 교차 체크잖아. 행정법원 판사 맞고 이게 이름도 맞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 때 한 짓을 보면 대충 이게 이념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판사가. 정말 야 우리법 연구에 이 판사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까지 이제 바꾸려고 하네. 사법부가 역사까지 바꾸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참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에서도 문제 판사들이 이렇게 결정하면 판결 가지고 이게 또 자기들은 뭐 우리는 이게 아무도 감시 안 받는다. 우리는 대법원장이고 뭐고 우리 마음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떠드는데 이재권 판사한테 똑바로 경고하는데 판사가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 아니야. 판사도 법률과 양심, 법에 따라 하는 거야. 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야. 법에 재심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법권의 한계도 법에 있잖아. 법률적인 쟁소만 가지고 재판한다고. 김재규가 정당하냐, 박정희가 독재자냐 아니냐, 또는 이게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이건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법에 그래 돼 있지. 판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판사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고. 법률 아래에 있다고. 그리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고. 판사도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할 수 있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 좌파 사법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면서 얼마나 대통령까지 어떤 차별 불법을 받고 있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무너진 나라에 대통령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김재규까지 영웅으로 만들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왜? 박정희 독재자를 시해했으니까 영웅이다. 이것도 국민 저항권이라고 할 거냐? 저항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암살이. 이걸 저는 충격적인, 이걸 재심을 하는 거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다음에 제가 아마추어지만 저는 역사 강사로서, 저 전환기라고 토론해도 역사 전환기도 깜짝 놀랍니다. 저한테.
야, 니 역사 그림 많이 한다고. 저 역사 책도 쓴 사람이에요. 백인의 인물로 보면 우리 역사 책도 썼어요. 저도 이게 역사, 근데 저는 하여튼 법조인으로서 제가 정말 이게 부끄러운 판결이 나왔다. 지금에도 이재권 판사는 재심 결정을 취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재심 개시됐으니까 막 재판이 되겠지. 그럼 이게 온갖 정치주의 난무하겠지. 그래도 이게 또 인용되고 안 되고는 한 번 더 남았어요. 오늘 결정은 재심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심내가 진짜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다시 한 번 더 판결하는데, 근데요, 재심을 받아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재심 전문 변호사도 있잖아. 그만큼 이게 재심이 개시가 되면 받아만 주면 이길 가능성은 90% 이상이거든. 왜? 사유가 있어야 받아주니까, 아까. 그러니까 재심이 개시됐다는 말은 이길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런 판사는 인사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인사조치는.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 이런 판사한테 재판을 누가 받느냐고. 김재규를 재심해주는 판사한테 누가 재판 받겠냐고.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즉각적으로 저는 이게 인사조치는 대법원이 할 수 있다. 다른 법원으로 판결에 관여를 못하더라도 인사할 수 있다.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똑바로 하십시오. 요즘 왜 그래요? 뭐 서울 고등법원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나?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하면 돼요. 그 재판하는데 요즘 왜 그러냐고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러다가 왜 국회 이창수 검사장이 탄핵하는데 왜 대법원에 있는 재판 기록을 왜 주느냐고 국회. 검찰 안 주잖아. 수사 기록은 주면 안 되는데 재판 기록도 주면 안 되잖아. 왜 대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주느냐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재판 기록을 줬잖아요. 이창수 검사 탄핵하는데 좀 똑바로 정찰이 된다고 대법원이 반드시 이재권 판사는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촉구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재심 사유 7개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게 엉터리 판결이다. 빨리 그러기에 판사는 인사조치해야 된다.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우리 역사까지 농단하고 있는 이 심각한 지금 현실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